함께 하니까요. 강의와 강의로서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음악으로서 여러분의 감성과 가슴을 채워넣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노성태 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노성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저기 강의를 조금 다닐 편인데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참 세월 빠르죠. 제가 그때 제 나이 군기도 되나요? 대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벌써 41년이 흘렀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는데요.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지나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고 늙지 않으면 뭘까요?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누가 어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제 얘기 한 15분하고 노래 듣고 15분하고 노래 듣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주 사람들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강주만의 어떤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강주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이 사는 동네인지. 근데 대구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강주 사람들은 늘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게 강주당을 형성하게 됐거든요. 그걸 저는 정의로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강주 정신은 정의로움이다.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정의로움은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제치하의 시대정신은 친일이나 토해가 아니라 항이라고 독립하는 거였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를 타도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그 마지막 선상에 5.18이 있고 요랑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를 쟁취하는데 늘 강주 사람들이 앞장서서 실천했다. 뭐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닌 거예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민주투사들 늘 모든 것을 버려야 했고 모든 것을 바쳐야 했고 그러나 그분들이 갔던 길이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고 그래서 의미 있게 이어받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보다 오늘 미래 더 건강한 사회를 갖고 가기 위해서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도 촛불 집회 때 촛불 듭니다. 부산 사람도 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대구 인구가 250만인데 3천 들 때 부산 350만일 때 5천 들 때 강주는 인구 150만인데 금남로 가득 찹니다. 3만이 들어차고 5만이 들어차는 거예요. 강주 사람들 중에서도 촛불 안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살아가는 동네. 그게 강주의 문화, 정체성, DNA를 형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수박 나왔대요. 참 비싸네. 드셔보셨나요? 근데 왜 수박 하면은 제가 이제 강원도도 나고 경상도도 나지만 무등산 수박이라고 할까요? 중국도 생산되고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로지 수박일 때는요 가장 크고 당도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대표하는 거예요. 수박하면은
무등산 수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밀양을 다녀왔는데요. 밀양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들이 우리는 우열의 도시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사람 딴지 넣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김원봉이 우열단을 창단하는데 김원봉이 태어난 동네란 말이에요. 그제 또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안동. 갔더니 뭐라고 써요? 안동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강주는 뭐예요? 금남로. 민주의 성지. 그러니까 그 금남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지라고 얘기해도 전국의 누구도 딴지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민주라고 하는 걸 실천해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된다. 무등산 하면은 수박 하면은 무등산인 것처럼 여러분 이제 유인석이라고 하는 분은 한말 유생이면서 우병장 제천 우병장 이분이 전국의 유생들에게 지금 뭐 북권을 피탈당하고 했을 때 한말에 사셨던 분인데 1905년 10년 우병장을 뵀던 분이신데 전국의 유생들에게 처변삼사라고 하는 글을 보내요. 변란을 당했을 때, 변란에 처했을 때 유생들이, 그때 지식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고의소총이에요. 우병을 일으켜서 외놈들을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고지수구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라도 성리학적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숨어서라도. 세 번째는 자정수지예요. 자정이란 말이 섬뜩하죠. 자진이란 말하고 같아요. 목숨을 끊어서라도 뜻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에 가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안에 있습니다. 유관순 언니가 생각했던 동네. 그리고 2개가 하나는 경상북도 수도 안동에 있고요. 또 하나가 경상남도 인구 10만이 사는 밀양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온 강주 전남에는 아직 없어요. 이게 현실이다 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자정순국자 간. 그리고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의 핵심 표 중에 하나가 안동은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태어난 장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안동은 자정순국자 가장 많은 곳. 이게 뭐냐면 이제 이해가 됐죠? 목숨을 끊어서 뜻을 지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난 장소가 경상도라는 거. 그런데 우리 전라도는 어떨까요? 처변 3사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목숨을 끊었을까요? 우병을 일으켰을까요? 우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우리하고 같은 것 같지만 정체성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강주의 정체성이고 강주의 문화라고 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순국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매천 황현 선생도 그렇고 나철 선생도 결국은 목숨을 끊게 됩니다. 목숨을 끊어서 싸웠지만 우리의 기류는 한말 우병항쟁이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도청 앞에 가시면은 요거 보신 분 있나요? 민주의 정이에요. 민주의 정. 그런데 민주의 정도 저도 몇 번 지나갔지만 이 민주의 정에 새겨진 문양을 꼼꼼히 살핀 게 올해 초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은 성덕대형 신정, 여러분 아는 엘리 정보다 커요. 그리고 이 정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문양을 가지고 있는 정이에요. 여러분 보통 정에는 뭐가 새겨진지 아세요? 비천상, 하늘을 나르는. 근데 여기에 뭔가 보세요. 여기.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먼저 보니까 뭐죠? 이게 뭐예요? 5.18 항쟁 추모비잖아요. 묘역에 있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이죠? 1929년 11월 3일 강주 고고 일고에 있는 강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에요.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써져 있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주가 전남이 어떤 곳인가를 상징적으로 이 정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제야 시대정신의 실천,
독립이라고 하는 3.1운동 이후에 최대 한일 독립운동인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강주에서 태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독재로부터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공고장이 우리 고장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강주 정신이에요. 한번 가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새겨져 있는 게 네 군데 새겨져 있잖아요. 나머지 두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노래하고도 관련있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혹시 88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한국 4등 했어요. 아실는지 모르지만 식전 행사 때 불능새가 나가고 그리고 튀어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어령 박사의 아이디어인데 보싸움이 나온다. 보싸움. 어디 보싸움? 강주 보싸움. 그러니까 강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건한 단결력 있는 민족인가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을 알렸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이 미래에 4등할 수도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988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조사해봤더니 5%도 안 됩니다. 우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올림픽 한다면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국 똑같은데. 아무튼 그때 한국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를 알렸던 핵심 사건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인데 그 중에 강주 보싸움이 선두였다. 또 하나는 오늘 노래 속에 나올 거예요. 무등산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강주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강주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무등산에 있다고 얘기해요. 무등산과 강주는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주를 지키는 성황신이고 강주를 늘 보듬고 있는 어머니 같은 산이 무등산이잖아요. 그래서 무등산의 상징에 입석대가 새겨져 있다 하는 말씀. 오늘 조금 이따 노래로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의 종각이 있는 터가 이연절인데요. 지금 여기가 분수회가 있고 여기인데 이 건물이 이 사진 처음 보시죠? 이게 지금 금강로 확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1967년 8년. 금강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기 직전에 이 큰 건물이 흘리고 있는데 무덕전이라고 일제가 지은 건물인데 여기서 일제 경찰과 헌병들이 체력 단련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흘린 뒤에 이걸 대신해서 상무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5.18 때 시신을 모셔놨던. 그리고 상무관이 이 자리 정도에 생겨나고 이 자리 정도에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요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조그마한 가건물 같은 게요. 이 자리에 지금 종각이 세워지는 게 민주의 종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건물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전남도청인지 아시죠? 이게 전라남도 경찰청이에요. 경찰들이 여기에 대공분실로 썼던 그러니까 민주투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했던 현장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다고요? 민주의 종이 들어섰고 강주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졌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금남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장공사가 이때 이루어졌다. 그리고 요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 아신가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또를 격사했던. 그런데 안중근과 이또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자라고 생각하냐면 안중근이 승리자라고 얼개관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시계가 있는데 9시 반에 멈춰져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 버리면 2011년 5월 18일 이 시간이겠지만 9시 반에 멈춰졌다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탕탕탕 격발했던 순간이라고.
그러면 지금 강주정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계탑은 매우 중요한 강주정신의 증인이 5.18의 증인이 여러분이나 나나 100년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300년, 500년 뒤에도 시계탑은 서서 그날을 증언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계가 돌아가지 말고 멈춰설 때 몇 시에? 5월 21일 13시에 13시. 여러분 5월 21일 13시에 어떤 일이 금남로에서 일어난지 아세요?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계훈군이 집단 발포해서 50명 이상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시에 멈춰서야 50년, 100년 후에 도청 앞에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80년 5월 21일의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멈춰줘야 된다. 근데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어떻게 좀 멈춰줘? 예, 제가 한번 공식 건의를 했는데 아직 말빨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돌고 하나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역은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처음 볼 거예요. 상무시민공원에 강주 독립운동 기념탑이에요. 강주 전남 사람으로 독립운동에서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으신 분이 약 1300명 정도 돼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서훈 등급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이 대한민국장, 그 다음에 대통령장, 그 다음에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은 보성에서 태어나신 서재택 한 분 계시고요. 대통령장을 받으신 분은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양한묵 선생이에요. 해남에서 태어나셔서 주로 화순에서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33인 중 억죽에서 순국하신 분이 또 양한묵 선생님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는 뿌리에서 올라왔었던 것의 영양분을 내뿜어서 잎사귀를 피우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피땀 흘려서 이루어낸 왕국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인데 서구시민공원에 있습니다. 우리 뭐 아시는 시민들이 별로 없죠. 아무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사업까지 할 건데 일부 강주 정신은 정의로움이고 강주는 시대 정신의 실천지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어서 아까 무등산이 강주를 품었던 어머니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주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무등산 옆에 있다고 대답하는 그 무등산 얘기를 오늘 뭐 이승규 선생님이 작곡하셨고요. 남성 5인조 셔이너스가 웅장한 목소리로 무등산 서리따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등산아 당신 꿈
나중에 무등산의 역사 소리 들어봐. 야, 무등산은 강주의 역사를 다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단지 말하고 있지 않을 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무등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아무튼 그 무등산이 품은 따뜻한, 또 무등산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야, 너희들 선배들이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그냥 취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임진왜란 한 말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최대 우병 항쟁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말 하거든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양모남 시민국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가장 큰 역할은, 공은 호남 사람들, 특히 강주 전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한말 최대 우병항쟁기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909년 전국 전투의 수의 47.2%가 호남 땅에서 일어납니다. 참여 의병수의 60%가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여 의병수의 47.2%가 45%가 강주 전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의병 10명 중에 5명이 강주 전남 사람이었습니다. 강주 전남의 의병이 무너지면서 대한제국의 운명도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뭐랄까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공간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한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 보시는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처음들 보시죠. 하순 출신 임진왜란 의병장이고요. 부인이 농계였던 분이세요. 최경의 의병장이고요. 가운데 계시는 분은 나주 출신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거병하신 김천일 의병장이라고 해요. 호가 건제인데요. 강주에서 나주로 이어지는 건지로라고 하는 도로명이 그래서 생겨나고요. 오른쪽 분은 제복로거의 주인공이에요. 부충사의 주인공. 아시겠어요? 고경명 의병장이세요. 고경명은 과거에 장국제였던 수제도요. 두 아들 고종우, 고인호를 데리고 나갔다가 둘째 아들 고인호와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하고 큰아들 고종우는 1년 뒤에 아버지의 병력을 데리고 복수장군이가 침하면서 제2차 진성전투 때 순절했던, 그러니까 우리 지역 최대의 순절 가문,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가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고경명 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진왜란 3대첩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있죠. 이순신의 한산대첩. 근데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직함이 뭔지 아세요? 전라자수사예요. 자수형이 어디 있나요? 요수. 자수사 관할구역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어디냐면 광양, 여수, 순천, 거흥, 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형 소속의 수군들은 대부분 전라남도 사람이에요. 98% 전라남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경상 자수형, 우수형, 전라 우수형 수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전개했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58척의 함선이 동원됐는데 하면 47, 8척이 전라 자수형 소속의 것이었으니까 한산도 대첩은 전라 이순신의 대첩이고 이순신의 큰 승리는 전라도 수군들의 승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들이 영웅이었다. 여러분 권율 행주대첩의 권율의 행주대첩도 아실 거예요. 권율은요 임진왜란 직후에 강주 목사가 돼서 이치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전라도 관찰사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군을 모시고 화순의 처형이라고 하는 대흥사 승려의 그 팀과 함께 들어갔던 데가 행주예요. 근데 행주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어머니들이 뭐 치마에 돌 날라갖고 이거는 돌 날라 때문에 이겼겠어요. 민간이 그만큼 합심했다는 표현이고요. 장성 출신 변희중이라고 하는 분이 화차를 만들어서 됐기 때문에 신무기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행주대첩은 전라도 강군이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주성 대첩이 있어요. 진주성 대첩. 진주를 지나면 바로 호남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전라도 우병들이 외곽에서 지어나지만 1년 뒤 2차 진주성 전투 때는 모든 경상도 우병마저 10만 애병이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쭉 도망갔을 때 그걸 채웠던 사람들이 나주의 김천일 우병장, 아까 화순의 최경의 우병장, 그리고 강주의 고경명의 아들 고종우 등 우병장 등 3,500명이 들어가요. 3,500대 10만 일주일을 버텨내지만 함락되면서 전라도 우병들이 대부분 순국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성에 가면 창렬사일 거예요. 그 2차 진성 전투 때 돌아가신 분의 입회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공간인데 가운데 정청에 7분을 모시고 있는데 5분이 강주, 전남 분이세요. 그 얘기는 진성 전투의 영웅들이 전라도 우병이었다. 정념은 다시 정념이 이렇습니다.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 행주대첩은 전라도 강군, 그리고 제2차 진성전투는 전라도 우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워낸 거다. 그러니까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울을 함락하고 뭐 함경도 평양도까지 진출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왜 압록강을 건너서 명을 못 쳤을까요? 임진왜란의 목적은 명을 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조선은 길만 빌려달라는 거였잖아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폴레옹도 수나라도 당나라도 전부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외놈들은 서남 연해안으로 배에다가 수백 척씩 싣고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으로 보급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막혀요? 전라도 자수역, 여수 앞바다에서 다 막히는 거예요.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운거하다가 마지막에 철수했던 곳이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보급로를 차단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라도 수군들이었다. 3대첩의 영웅과 함께.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냥 뭐 쭉쭉 넘어가 가겠습니다. 포충사에 거경명 우병장이 있고요. 이 얘기는 조금 해야 되겠네. 오늘 뭐 음악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병 총사령관이 되었던 분이 김덕룡 장군이에요. 여러분, 충효동 그 강주댐 끄트머리에 뭐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조는 이순신 좋아해요, 싫어해요? 늘 미워하고 견제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민심이 선조를 떠났다는 걸 선조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한양을 놔두고 출발하는데 그 의주로 피난 가는데 서울 시민들이 어때요? 어가에다 돌을 던졌고 경복궁을 불태우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이순신 장군은 연전연석.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 병력이 있고 만약 이순신이 내가 임금이 되겠다고 맘만 먹으면 수만 명의 민중이 따라 붙을 것이고 임금이 되는 것은 시군중목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을 경계했어요. 근데 이순신만 경계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병력이 있던 우병장들도 늘 선조는 의심의 눈초도 받고, 그리고 우병 총사령관이었던 29살 김덕룡에게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1596년. 그래서 우리 충장로의 주인공인 충장공 김덕룡은 영모죄로 몰렸고 65년이 지나서야 명예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여러분 남의 집 사당에 제사밥을 얻어 드시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1975년에 가서야 무승산 자락에 충장사라고 하는 사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비운의 의병자. 그분의 마음, 억울한 마음을 처음으로 표현했었던 유일한 시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김동영이 남긴 춘산의 불이 나요. 오늘 여기에다가 이승규 작곡가님이 곡을 붙인 노래를
아마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타버린다. 저 산 저 불은 꿀물이나 있지만 이 몸에 내가 없는 불이 나니 꿀물 없어 하노라 라고 하는 억울함이 되어있는 이 시인데, 이 시를 새긴 시비가 지금 사직공원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 선생님이 법을 붙였다. 좀 이따 또 오인조가 나와서 이 제 강의가 끝나면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이 편지에다 이렇게 썼잖아요. 양무호남 시민국가라고.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말 최대 의병 환경지가 우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봤나요? 그 여자 주인공의 모델이 전라남도 영암 출신의 양박매라고 하는 여자 의병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 최대 의병 항쟁 지역이었다. 1909년 참여 의병수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요. 60.0%가 호남에서 일어났는데 강주 전남은 45%나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대구, 경북은 경상남북도는 11.9%밖에 안 돼요. 근데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독립유공자 수는 거의 같고요. 오히려 급이 높은 서울은 경상도 사람이 훨씬 많이 차지해가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하나는 62년도에 가서야 처음으로 서운하는데 독립유공자 62년이면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5.16으로 박정희,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먼저 다 해먹은 거예요. 지금 독립유공자 서운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강주 전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정의를 늘 실천해 왔지만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전라도 의병만을 토벌하기 위한 대토벌 작전이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개가 됐고, 이게 지금 나이 젊으신 선생님들은 교과서에서 아마 봤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때 붙잡혀서 사진 찍힌 저 의병장들은 모두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한 분만 소개할게요. 이분은 강주, 북구, 중동 출신 서암 양진영. 여러분 강주 서암로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아들이 설죽 양상기에 또 우병장입니다. 또 설죽로 있다는 거 아세요? 서암로 설죽로가 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명인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과서 본문에 실렸어요. 보성 출신 남의 집 모순살이를 담살이라고 하는데 담살이 우병장 안기홍입니다. 전부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대구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8대 군장 다 넘어가고요. 영산강을 거쳐서 목포를 통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서 어디까지 가냐면 대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908년에 그 군대 그 사법제도가 형성이 되면서 강주에는 지방재판소가 있었고, 그리고 한강 이남에 여기 불복하면은 지금은 고등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공소원을 그랬어요. 그래서 공소원은 대구에만 있었기 때문에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그걸 공소한다 그래요. 지금도 항고한다는 뜻이에요. 항소한다는 뜻인데, 그때 강주 감옥에서 대구로 가면서 전해산 우병장이 언제 다시 영산강을 볼 수 있을 거냐라고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영산강을 볼 수가 없어. 이미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구 형무소, 감옥이 이제 이름이 형무소로 바꿔지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몇 번 다녀왔던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보면 강우병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우병장들의 이름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써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양진여도 쓰여 있고 양산기도 쓰여 있고 전해산도 쓰여 있고 심남일도 쓰여 있고 한평 출신. 아까 보성 출신 암살이 의병장 안기영도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대구 감옥에서 181명의 독립운동자가 순국을 하는데 강주 전남분이 44명 순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2명이 전부 우병장이나 우병 출신이에요. 한말 우리 지역은 최대 우병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강주는 남도는 임진왜란 한말 최대 우병 항쟁이었다.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김동영 장군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만 얼른 할게요. 1596년도에 돌아가신 분, 1975년에 충장사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면서 무덤을 이전하려고 묘를 팠는데 썩지 않고 있었다. 못 믿겠으면 충장사에 가면 그때 뭐가 있냐, 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입었던 옷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썩지 않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원통해서 이승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인지 땅 지형이 썩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가장 아까 억울한 김동영은 오늘 다시 민중들의 영웅으로 무등산에 많은 전설을 가지면서 오늘 강주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강주를 상징하는 충장로의 주인공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곡의 노래 중 춘산의 불이 나니 작곡 이승기 다시 한번 남성호인조 소이너스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강조시대에 가장 무거운 건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너희 임금한테 앵겨 붙었지, 너 역적질했지. 이렇게 걸려버리면 3대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병총 지금 보세요. 김덕령이 4년제가 있었는데요. 큰형 덕홍, 아까 고경명 의병장과 함께 부장으로 참전했다가 금산전투에서 순국합니다. 그리고 둘째 김덕령, 어머니 상을 치른 그 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 1593년 의병장으로 추천받아서 전국 의병 총사령관이 됐지만 억울하게 영모죄를 쓰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았던 동생 김덕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언효 계곡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풍암정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정자를 짓고 가문을 보존하면서 숨지기며 살았던 것이죠. 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 김동영 장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치하의 가장 큰 시대 정신은 정의로움은 항일, 독립운동이었을 거다. 그 길은 늘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로움과 반대되는 게 불인데 그 불의의 가장 그 눈에 보이는 형태가 뭐냐면 토예요. 일제 앞잡이 노릇했던 놈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 한 자루의 총과 한 알의 총알이 있다고 한다면 난 일본 놈을 쏴 죽이지 않고 친일파, 토해했던 놈을 쏴 죽이고 싶다. 제가 독립운동가들이나 의병들을 듣다 보면 전투에서 죽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전부 밀고 해서 잡혔고 무병단들이 집단도 있었던 것을 밀고 하니까 급습해서 그래서 큰 손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최소한 내가 의병은 못 될지라도 의병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역사 의식이에요. 나 혼자 조금 잘못했다고 공동체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운동은 일제치하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이었다는 건 아시고 전국 어디도 일어났지만 가장 남도에서 강주 전남에서 먼저 일어났고 대규모로 일어난 지역이 우리 고장 강주였다. 그때 나주는 인구가 15만이었고 강주는 인구가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 강주천 강주교 및 큰장터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념탑은 중해공원에 생뚱맞게 서 있는 3.1운동 가이갈 기념탑이고요. 아무튼 강주 3.1운동을 보든 강주학생 독립운동을 보든 또는 아니면 5.18 민주화운동을 보든 그 밑바닥에는 어떤 결사체들이 늘 있습니다. 조직체가 없이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주 3.1운동에 모의하고 계획했었던 리더들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대 전후에 강주 보통학교 출신이거나 농업학교를 다녔던 당대 지식인들. 이 중에 한 분만 제가 소개하면 최한영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5.18 때 시민군 수습위원을 하셨던 언로로서 어르신이었거든요. 이 최한영 집에서 그때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전부 인쇄했던 것이죠. 아무튼 20대 전후에 신문잡지 정남소라고 하는 비밀결사 조직에 학생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양인동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광 최은종 목사라든가 김철이라든가 최경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의하고 준비하는 데 앞장섰고 당일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른 선봉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강주에 학교 많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하나 있었습니다. 강주 보통학교. 지금 어디일까요? 서석 초등학교. 1896년도에 만들어진. 그 다음에 중등학교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학교.
이게 이제 농구로 바꿔졌고 지금 자연과학고가 됐잖아요. 1909년에 만들었습니다. 사립 중등학교가 딱 2개 있었습니다. 이게 스피아 여학교였고 소밀학교에서.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때는 이 4개 학교밖에 없었고 따라서 4개 학교 학생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강주고고는 1921년, 강주여고고는 1928년에 세워진 학교예요. 그리고 강주사범학교는 1923년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언제 참여하냐면 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 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방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강주 북문안교의 김복천이라고 하는 분이 3월 2일 날 서울로 올라갔지만 강주를 대표해서, 최흥종은 3월 5일 날 만세를 부르다가 종로경찰서에 체포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김복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인데 이분 혼자 3월 6일 날 독립선언서 등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날 저녁 낭풍역이라고 하는 집에서 10명이 모여서 모의합니다. 3월 8일을 D-Day로 하고, 어떻게 출판은 누가 담당하고 누구가 그 학생 담당은 누구로 하고, 그러나 3월 8일 날 D-Day로 잡았지만 인쇄물 제작이 늦어졌기 때문에 3월 10일로 딜레이가 됐던 거예요. 3월 10일은 작은 장날이었고 3월 8일은 큰 장날이었어요. 근데 큰 장날 하려다가 못하고 작은 장날 했다는 건데, 출발은 큰 장터에서 시작이 되어서 작은 장터로 이동한 거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은 장이 있었던 장소를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야, 이게 지금 100년 전의 강주 모습이라니까요. 강주천이에요. 여기인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보이는데 부동교가, 여기는 강주교고요. 부동교가 옛날에 있었고 지금 부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날 모인 시민들과 합세해서 1000여 명이 반드시 전남여고 쪽으로, 시내 쪽으로 가면, 이게 여러분 콜박스라고 알아요? 강주읍성이 있었고 콜박스 쪽에 옛날 강주읍성에 문이 있었는데 이게 서문이에요. 이 거리를 서문통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충장로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서 좌회전하면 이게 충장로예요. 그때 번종통, 홈맛지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문통을 통해서 번종통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여러분 궁전제가 아시잖아요. 그 앞편에 강주 우체국이 있었다. 마지막 목적지는 우체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체국 일대에서 대규모 유혈 충돌이 있었고 김하병이 출동해서 그때 강주 스피아 여학교에 다니는 윤형숙이라고 하는 여학생의 왼손을 내려쳤기 때문에 왼손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윤형숙은 이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보다시피 나는 피 흘리는 계집 윤혈려다 라고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윤형숙을 제2의 유관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강주 3.1운동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양인동 정경사진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스피아홀이에요. 오늘 지금 노래로 부를 스피아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스피아 여중에 해당되는 인스 브로우홀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물 중에 하나가 이게 오엔 기념각이에요. 오엔 기념각. 지금하고 많이 지금 모습이 바꿔졌다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양림동을 서양촌이라고 부르는데 1911년 가장 먼저 스피아홀이라고 하는 서양식 건물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많은 지금 오엔 기념관이라든가 커티스 메모리얼 홀이라든가 아니면 윈스브로 홀 등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스피아 홀이 왜 의미가 있냐면 1919년 아까 3월 며칠이라고요? 강주는 3월 10일 큰 장터에서 만세시가 일어나기 하루 전에 여학생들이 스피아 홀 지하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게 독립운동의 현장이다. 오늘 스피아홀 직접 피아노곡으로 이승규 작곡가님께서 공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피아 홀입니다. 태극기를 제작했던 현장입니다. 1911년에 건립된 양인동에 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죠. 스피아홀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스피아 여학생 20명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아 여고에 가면 이 3.1운동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아마도 태극기 들고 앞장섰던 저 여학생은 누구를 모델로 삼은 것 같다? 윤형수, 일명 윤혈녀를 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유관순이라고 불렸던 윤형숙인데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어깨가 지금 남아있지를 않는다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강주학 3.1운동의 핵심은 학생들이었는데 10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 53명이 학생이었다. 숭일학교가 제일 많은 24명이었고 스피아 여학교가 20명, 농업학교가 6명, 심지어는 보통학교 4학년 학생 최영섭이라고 하는 학생도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강주는 보면 4.19 때도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대학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학생들 18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도청 안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의해서 강주정신이 실천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 10년 후에 일어난 강주학생 독립운동이었다. 11월 3일 일어난 아실 거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했었던 원동력은 비밀 결사였다. 1926년 만들어진 성진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단체고 그중 핵심 인물이 이분 한 분 소개합니다. 장재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29년도에 독서의 중앙부 총책임비서가 되고 그런데 총회장이 되고 강주 고고, 강주 여고고, 농업학교, 사범학교의 독서회를 지원하고 관할했었던 이분이신데 강주학생 독립운동으로 약 170여 명이 재판을 받는데 가장 높은 7년의 형량을 받으신 분이 장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 독립유공자로 소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사회주의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 불안정권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해방 이후에 가장 무서운 말은 뭔지 아세요? 해방 이전은 뭐였어요? 너 역적질 해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영 장군이 65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65년 동안이나 역적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재성 선생은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의 상징적 인물, 지금 같은 5.18의 윤상호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립운동가로 소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너 빨갱이 새끼라는 거예요. 너 김일성 추종주의자라는 거예요. 너무도 가슴 아픈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 새마을 훈장은 있는데 독립훈장은 없거든요. 그 독립운동가 무슨 훈장을 받냐면 건국훈장을 받는 거예요. 건국훈장, 독립장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에 독립운동은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건국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현재 법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각 학교의 독서회가 결성이 됐고 또 여러분 아시는 1930년 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댕기역 사건 말씀 좀 드리고요. 11월 3일이 어떤 날인지 명치절이 일요일이었는데 명치라고 하는 일본 왕 아세요? 메이지 유신을 탄핵했던 임금이 명치예요. 명치. 이분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이날 이분 생일날을 기리는 날이 명치절, 우리 개천절인 것처럼. 그래서 일요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등교시켰는데 이날 강주에서 뻥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해외까지 확산돼요. 그때 당시 고고라고 하는 것은 보통학교라는 뜻인데
서울, 부산에, 평양에만 2개씩 있었고 나머지는 좀 한 개 있어요. 강주고보는 지금 강주 제1고등학교고요. 서울은 제1고보, 2고보가 있었는데 1고보는 경기고등학교가 되고 2고보는 경복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보생들이 다 참여합니다. 심지어 아까 보통학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320개가 넘는 학교가 참가했고 5만 7천여 명 이상 학생이 참가했었던 최대의 항일 운동이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강주에 5.18은 강주에서만 한정해서 끝났지만 이거는 강주 학생 독립운동을 지도했었던 청년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과 연계된 이 네트워크가 있었고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강주에서 터질 수 있었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데 이제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뭐 이 말씀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주 고보가 40년에 서중이 되고요. 서중 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또 일어나요. 제2차 독립운동. 이게 43년 무등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중생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름이 강주 일고로 바꿔져요. 그리고요, 그 전통이 일고에 가면 여러분 어떤 말이 딱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이어라 전통이에요. 이어라 전통.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정신을 이어서 70년대 유신체제에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킨 데가 일고예요. 충정로까지 진출합니다. 열 몇 명이 퇴학을 당합니다. 그 퇴학당했던 사람들이 검정고시로 다시 서울대 가고 전남대에 전부 진학합니다. 그리고 80년 초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 출신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중원, 일고원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주의 정신, 강주의 혼으로 연결되는데 서중원이 밑바탕이 됐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2019년은 3.1운동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거든요. 그때 국가보훈처에서 1908년 이후 수감되었던 분들 중 독립운동자들을 전부 전수조사했어요. 그랬더니 5,323명이 조사가 됐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강주전남이 1985년 오면 37%를 차지합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또 몇 명 더? 경북인가요? 경북. 대구 경북은 403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1985년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도표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2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강주는 남도는 일제강점기 시대정신인 독립운동의 실천지였고 그리고 20명이 재판을 받았던 스피아 여학생들은 전교생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선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스피아 홀이다. 이런 걸 가슴에 담으면서 이번 시간에는 피아노 모음곡 중에 양림의 거리 중에 이제 스피아 홀이라고 하는 그 제목하에 우리 이승규 피아니스트 전 작곡가님께서 직접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제가 음악이 조금 조예가 깊었으면 뭐 얘기도 조금 더 드리면서 역사 얘기하면 좋은데 저는 역사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부까지 왔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는 뭐 금남로 별로 뭐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늘 같이 있습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금남로 한번 5월달에 와보는 게 꿈은 아니지만 와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금남로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는 금남로에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실천했던 분들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 역사적 부채의식 같은 거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했죠. 저는 역사적 부채의식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참 올바른 우리 인간으로서 꼭 가져야 될 어떤 역사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5.18이 나하고 관계가 없고 임진왜란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조직체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금남로가 어떤 곳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은 바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혁명입니다. 전국 3대 성지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 강주, 부산인 거예요. 경찰이 발포했던 현장이 서울이었고 강주였고 부산이었어요. 그때 금남로 청량로 일대에서 7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금남로가 그 땅이에요. 그런데 금남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4.19 혁명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4대 정부통령 선거, 그러니까 3.15 선거잖아요. 이게 부정으로 얼룩지잖아요. 그래서 11시 45분 또는 50분에 금남로에서 전국 최초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열렸던 게 금남로. 전국 최초로 1000여 명의 시민들과 민주당원들이 그 금남로를 가득 채우고 지금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남아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공민주주의라고 썼어요. 공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사망했으니 곧 애고하고 애고 장례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조계연이라고 하는 민주당원이 경찰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흘렸던 피가 4.19에 출발이 된 첫 피였어요. 근데 그날 오후 3시에 마산에서 1차 시위가 일어났고 그리고 2차 시위가 7시에 일어나면서 경찰이 발포합니다. 우리가 아는 김주열 학생이 그때 체류탄을 맞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주 금남로 사건은 잊혀지게 되지만 4.19 혁명의 불씨를 뿌렸던 현장이 3.15 첫 규탄지였던 금남로였다. 5.18 이전에. 그리고 강주 4.19 혁명은 강고생들이 먼저 교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4월 19일 오전 10시경. 그리고 여러분 이 매우 귀중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3.1 운동 때는 스피아 여학생들이 전교생이 참여합니다. 4.19 때는 강주 여고생들이 울타리당을 넘어뜨리고 교문을 막으니까 시내로 몰려 나왔는데 전국 그러니까 개인 자격이 아닌 학교 단위로 여학교가 움직였던 것은 전국 유일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학생들의 큰 시대를 이루어서 한 흐름이 어디로 오냐면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창대합니다. 울부짖으면서 우리들은 선배들의 어를 이어받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백에 들어갔던 것이 지금 전일빌딩, 이사옥 빌딩 뒤에 있었던 강주경. 지금 동부경찰서 자리가 강주경찰서 자리입니다. 대치하고 있는데 저녁 9시경에 경찰이 발포합니다. 시위대가 금남로 충장로 일대로 흩어졌지만 끝까지 추적이 와서 총을 쐈습니다. 이렇게 해서 4.19 때 강주 금남로가 피로 얼룩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남공원 자리에 4.19 혁명 진원지라고 하는 표지석이 서 있는 이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강주 공원에 조지훈의 시비가 있고 강주 고등학교에는 4.19 혁명 기념 탑이 서 있는 곳이죠. 5.18 민주화운동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만약 5월 18일, 19일, 20일 무자비한 폭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개헌군에 5.18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무자비한 폭력. 여러분 5.18 당시에 가장 먼저 숨진 분이 혹시 아세요? 김경철이라고? 5.18 묘에 가면 그분의 번호가 1-2예요. 대충 돌아가신 순서대로 번호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17일, 18일 날 금남로 일대에서 개헌군이 부르는데 아는 체를 못해. 왜? 김호곤이었거든요. 그래서 무탈 구타를 당했고 19일 새벽에 돌아가셔요. 개헌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냐면 공식적으로 157명이 사망했는데 검시하잖아요. 검시 의사가 가장 많이는 총상이에요. 총상. 그리고는 깨지고 으깨져서 죽어요. 이거는 뭐예요? 폭력으로 죽는 거예요. 또 자상도 있어요. 자상이 뭐예요? 찌를 자자.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7-8명 해당됩니다. 왜 찔렀지? 뭐 있잖아요. 어여쁜 너의 젖가슴. 실제 그 손흥녀라고 하는 여자 20살 드셨던 분은 총도 맞았지만 젖가슴을 칼로 찔러서 또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무자비한 폭력 때문에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가 있었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시민분들이 조직되면서 시외각으로 개헌군을 몰아냈는데 저는 5.18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5.18 민주항쟁, 5.18 묘역에 있는 이 세 개의 기념물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기념탑, 추모탑. 그것도 핵심이 원형의 부조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원래의 뜻은 그때 죽은 강주 영령 저 좋은 세상에서 부활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학대에서 가면 그때 강주 시민들이 붙잡았던 시대정신이 민주라고 하는 이 시대정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활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5.18이 어떤 곳이었나라고 알려주는 구조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5.18 민주항쟁 추모탑이 이 추모비 옆에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봐요. 그건 뭐예요? 전두환 신군부 일당이 정권을 가로채려 하자 이 민주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항쟁. 이게 5.18인 거예요. 근데 5.18이 이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개헌군이 예각을 둘러싸고 봉쇄된 상황 속에서 시민분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총기 사고도 단 한 건의 슈퍼를 터는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모든 게 부정한 속에서도 강주인들은 답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대동세계를 이뤄냈다. 나눔과 배품. 이게 매우 중요한 5.18 정신이고 강주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전국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을 보니까 우리가 더 선진국이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맞아요. 10년 뒤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보세요. 폭동. 모든 걸 약탈하고 뭐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얼마나 질서정연했습니까? 그 한복판에 강주가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7년 뒤에 6월 항쟁으로 드디어 민주주의를 찾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6월 민주항쟁 때도 핵심이 또 누구였느냐? 여러분 마지막 6월 항쟁의 불길을 밝혔던 분이 이한열 열사예요. 연세대학교 다녔던. 어디 출신이에요? 화성 뭉조. 어디서 학교 다녔어요? 동산초등학교, 진흥고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이게 강주의 정서라니까요. 문화라니까요. 전두환이가 재판받으러 왔을 때 동산 맞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문 열고 전두환이 물러가라라고 외쳤잖아요.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동산초등학교 아이들도 강주의 아픔을 알고 있고
전두환이 강주 시민에게 총을 쐈다는 걸 알고 있고 이한열이가 자기 선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신은 역사는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전두환이가 대통령 2번 된 놈이에요. 한 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가 되자마자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거쳐 또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7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국민들이 일어나서 직선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라는 놈이 아마 아신 분 저 텔레비 직접 봤다니까요. 4월 13일 날. 4월 13일 날 텔레비에 딱 나와서 현행 헌법 고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4.13 호헌 조치예요. 7년 단임. 국민은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일어났는데 이때 전국이 침묵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불씨를 지핀 사람들이 금남로의 신부들이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월 21일 날 남재희 등 10여 분의 신부님들이 4.13 호헌 조치의 부당성을 외치면서 캐톨릭 센터 6층에 단식에 6층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동참했고 심지어 스님들이 동참했고 그리고 얼어붙었던 민중들이 다시 일어나서 활활 불을 타게 만들었던 게 4월 21일 금남로의 신부들이었고 마지막은 방금 말씀드린 이한열 열사가 철판을 맞고 숨졌었던 한 거였던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금남로는 늘 이 땅에 독재를 몰아내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려다가 스스로 몸을 불태웠던 열사들의 노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한열 열사 때는 3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당시 강주 인구가 100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길을 피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철규, 강경대, 김승희, 김철수 등 수많은 자기 몸을 불태웠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열사들이 금남로에서 노제를 지내고 갔던 것이죠. 이런 분들의 영혼곡도 우리 이승규 작곡가님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시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정국 때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대구도 들었는데 부산도 들었는데 강주에서는 3만 5만이 가득 메웠다는 거죠. 격이 달랐다는 거죠. 이게 강주의 문화고 정체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주는, 남도는, 금남로는 해방 이후 반독재 민주운동의 성지였어요. 강주 정신 정의로움, 어느 우리들에게는 저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멋진 건강한 강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을 실천했던 분들에 대한 역사적 빛을 받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기리는 것, 기억하는 것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역사란 백밀러와 같은 것이다. 어떤 기자가 얘기해요. 차량, 백밀러를 보는 것은 뭐예요? 바르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주라고 하는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독특한 나름의 정의로운 문화가 있다. 이걸 우리는 당당함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미래 어떤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역사가 발전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주는 영원하겠죠. 가곡 강주의 노래 중에 강주여 영원하라를 5인조 쇼이너스를 다시 불러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늘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데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또 겨울이 가고 민주와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꽃피는 날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곡이니까요. 네,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마지막 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로
그 강사님이신 구태호 대표님께서 커피와 인생에 대한 그 강의와 플러스와 어느 인생 그러니까 생일을 위한 예술가의 노래라는 곡으로 플러스와 제가 피아노 같이 연주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커피와 피아노 함께 하니까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네. 저도 다시 한번 네,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곡을 쓸 때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네, 17년 했었는데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원장님 강의를 통해 많이 반성했고요. 음악의 힘이라는 건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또 그 원장님의 그런 이성적인 감동과 또 약간 이런 음악적인 쇼이너스의 열정적인 것들이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오늘 5월 8일 41조님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내 가슴 안에 다 들어온 느낌이 참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구태호 선생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